목요일 용가라사 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첫 그렇죠. 출연이시죠? 제가 지난주에는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네네. 그 조창 강연이 있어서 지난 한 주는 쉬었습니다. 빠졌습니다. 파면되고 뭐 일주일 채 지나진 않았지만 뭔가 확 바뀌진 않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기 대선 치러지는데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것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와 몰상식이 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탄핵은 됐지만 그 내란 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면됐으니까 윤석열은 딱 끊고 뭔가 준비하는, 그런 선거 준비하는 그 정도만 돼야 되는데 임명권도 그대로 행사되는, 특히 이완규라는 사람은 정말 40년 지기 절친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임명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46년직이라는 46년직이죠. 예. 7구학번 동기, 네.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뭐 그리고 이 정부 초대 법제처장, 그리고 법제처장 임명되기 전에도 온갖 윤석열 그 처가를 비롯해서 본인의 이런저런 소송을 대리해줬던 사이니까 네. 뭐 그야말로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 논란 네. 하나. 그렇죠. 두 번째 논란은 아니 엊그저께 며칠 전에 탄핵된 대통령의 최측근을 시킨다.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 과연. 예. 아니 그러면 파면 선고를 왜 한 거예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대로 뭐 되는데. 파면 되나 안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었어도 이완규 시켰을 거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는데도 여전히 이완규를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 파면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태로서는.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메시지하고 인사로 그렇죠. 전국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 와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람을 임명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지금 파면된 상황인데도 그대로 파면 안 된 거랑 같은 사건 상황이라고 봐야 사실은 되잖아요. 영향력은 비슷하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잖아요. 엄청 깁니다. 예. 이번에 임명되면 6월 3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더 있어요. 그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 끝나고 나서도 1년을 네. 더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네. 그러니까 차차기 정부 초반까지 일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으로. 네. 아니 그거를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뭐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한덕수 대행이 뭐 그렇게 용기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늘공들. 그러니까 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항상 그 정권에서 살아남는 거고. 네. 우린 영원히 없어요. 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어느 부류보다도 빨리 적응하고 먼저 들어눕는 게 공무원 조직이고, 그런 공무원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70 몇 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1970, 80년인가요? 아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상공학부터 예,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상공학부터 박정희 때부터 했던 분이에요. 하고 유신 때도 예. 하고.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가 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뭐 했어요? 주미 대사 갔다가 주미 한국 대사 했다고. 네. 이 양반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항상 그쪽으로 먼저 가 있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반 이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죠.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죠? 하나는 예. 단단히 약점이 잡혔다. 윤석열이나 등등에게 큰 약점이 잡혀 있다. 네, 어쩔 그래서 수 없는 약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단단히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쳇말로 코가 꿰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한덕수를 밀어준다. 네. 대선에 출마해라. 지금 한 신문에는 와일드 카드로 적혀 있더라고요. 뭐 네. 친윤, 뭐 비윤이 적혀 있으면 한덕수 총리를 와일드 카드, 그래서 대선 이제 와일드 카드. 예. 한덕수 권한대행 경우에 내가 총리도 2번 아마 2개 임기 합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장기 총리죠. 그렇죠. 아니 뭐 전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 총리도 2번 했지, 주미대사 했지, 경제부총리 했지, 뭐 온갖 그 외부 기관장을 할 때도 가장 좋은 기관장들 했어요. 제 기억이 아마 무역협회장도 하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맞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무역협회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게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에요. 자산이. 네. 무역협회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 어마어마한데 좋은 자리란 자리는 다 해봤어요. 딱 하나 빼고.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어요. 아니 그런 욕심을 내고 이거를 탁 한다. 아니 근데 이제 총리까지 했으면 사실 할 거 다 해봤는데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2달 채 못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저쪽을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 야심이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되네요. 야심이 큰 건지 아니면 또 그 뭐 사모님이 어디 가서 점을 봐왔는데 점괘가 잘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속을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제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죠.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진행될 때하고 탄핵이 됐을 때 지금 거리 상태니까 조금 권한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 논리는 맞는 겁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법상은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기간이 최장 180일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파면이 딱 됐잖아요. 우리 헌법상 최장 권한 대행의 기간은 며칠이에요? 60일이죠. 60일이에요. 60일이죠? 예. 예. 그러면 기간이 훨씬 짧은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요. 최장 6개월을 할 수 있을 때의 권한보다 2달만 할 수 있을 때의 상황에서 권한이 훨씬 더 넓어진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논리가 맞지도 않고 이 법무부 차관도 어쩌면 또 법적인 해석보다는 이 여기에 맞는 어떤 답변이나 해석을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범죄다 예. 명백하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의 권위가 확정된 상황 그러니까 파면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은 누가 뭐래도 딱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의 관리 네. 그야말로 짧아도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된 알바 자리 같은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알바 자리 같은. 근데 6개월짜리 알바 예. 할 때보다 2개월짜리 알바 할 때가 권한이 작아야지. 그러니까 상품 진열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2달 동안 뭐 팔아봤자 얼마를 그러니까요. 더 판다고 그 편의점에 상품 진열 순서를 완전히 그 위치를 완전히 바꿔놔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표현이 아주 적절해 보이는데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 법사위에 현안질의 출석을 했더라고요. 해서 한덕수 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명을 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고 네. 정말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너 헌법재판관 해라 네. 라고 했더라도 지명을 당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니 제가 윤석열 제일 친한 친구고 이 정부에서 법제처장도 하고 예. 이래저래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헌재 권위가 실추되고 누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두겠습니까? 파면된 지금 그것도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내란으로. 수계로 지금 파면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고 절친인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는 안 됩니다 하고 고사를 해야지.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데 사람이 기본적인 염치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기 나와서 얼굴 들이밀고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법조인들 뭐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기소만 안 되면 뭐 법에 있는 거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식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염치, 예의, 네. 기본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 없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참. 양심과 상식은 어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법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 법이라는 건 법의 문제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죠. 그쵸. 법 위에 있는 상식의 문제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재판관 임명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헌재 가처분도 들어가고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헌법 소원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통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이거는 네. 법 위에 상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법률 문제로 끌고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국회가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예, 아마도.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빨리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안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국회 몫이 아니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제3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법률적인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 때 후보자 할 땐 다르죠. 그때는 당 적격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 국회가 추천 추천했기 몫이니까.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또 괜찮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좀 국민의힘 한덕수, 이완규, 또 뭐 윤석열 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 한 편이죠, 뭐. 이게 이제 파면이 되면 뭔가 이런 얘기 됐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좀 돌았을 거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무슨 탄핵의 강 뭐 바다가 아니고 네. 윤석열 늪에 빠진 게 늪에 틀림없어요. 빠져 있다. 이런 거도 하나 목소리를 못 내고 질질 끌려가고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하고 아직까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그나마 제정신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상우 의원 의원. 정도 네. 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 결국 이번 논란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가능한 겁니까? 제 예상으로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그 야당. 지금은 여야당이 없습니다만 네. 없죠. 그렇죠. 다른 정당이겠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잖아요. 네. 그거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 걸리잖아요. 네. 탄핵 소추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표결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핑계로 사퇴할 겁니다. 나가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부담 없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도 왜냐하면 있고. 권한 대행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야 대선 관리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대신에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퇴하고 지금 출마해? 이런 비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만 일단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기 때문에 사퇴가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도 그랬던 적도 그렇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 진행되자마자 그만둘 그렇죠. 것이다. 탄핵 소추 의결이 본회의에서 뭐 내일 될 거다. 네. 그럼 오늘 사퇴하는 거지. 탄핵 소추하려고 해서 내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 하고 뭐 며칠 있다가 대선 출마 선언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셨군요. 아직까지 윤석열한테 뭘 잡혀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대권을 노리는 가능성. 한덕수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뭐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출마해 그러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야, 그두 가지가 사실은. 두 가지 다 연결도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워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까지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지금 뭐 13명, 15명, 18명까지 18명, 막 18 용. 늘어나던데 예, 예. 국민의힘에 지금 대선 출마 예상자가 네. 그 중에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다음 주 초중반까지도 출마 선언을 안 한다? 그러면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윤석열 어차피 쪽이라고. 오더 받아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오더니까. 아, 그렇게도 연결되네요. 네. 지금 18용들 거의 나올 사람들 다 나왔어요. 20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의힘 지금 경선 후보자들 나경원 의원이 왜 안 나올까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그 전부터 비췄었는데 정작 출마 선언을 안 한단 하죠. 말이죠. 그리고 예.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뭐 암묵적으로라도 허가 내지는 뭐 종용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출마 선언을 안 한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말고 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딴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심평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점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나경원입니까? 한덕수입니까? 그래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점지한 사람을 밀려고 할 가능성은 높은데 예.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안 될 수를 두거든요. 네. 지난번 전당대회는 그러네요. 뭐 그러네요. 원희룡 후보 안 밀었어요. 당대표로. 그거 됐어요? 안 돼요. 그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 잘 안 될 겁니다. 김기현 대표 때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통했는 거고 그 후로는 그건 이게 완전 초반이니까. 예, 완전 초반에 통했는 거고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예. 뭐 아무리 이게 당내 선거라고 해도 일단 대중 선거에서는 된 적이 없고 네네. 민사람이 그 동시 선거나 뭐 여기서는 된 적이 없고 당내 선거지만 그래도 지금 파면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도 안 됐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었는데 지금 되겠어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한덕수 우리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난다 그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예. 또 지금 보면 인사 알박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바꿀 수 없는 자리, 네. 뭐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이 인사할 수 없는 거고. 임기가 정해져 있죠. 예. 나머지 서울중앙검사장 이창수 검사장만큼 충성을 다할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는 거고. 네. 나머지 자리 바꿔봤자요.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하고 중앙검사장 두 자리 빼고 나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그 파면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영향가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뭐 본인이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인사권은 한 번이라도 더 행사하고 그만둘 거야. 뭐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박성지 장관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뭐 그동안 내가 챙겨온 애들 마지막이라도 그나마 두 자리 빼고 나머지 좋은 자리에 한번 쫙 뿌리고 갈 거야. 그러려면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한덕수 대행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대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기사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트럼프하고 통화 28분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유 프레지던트 나가냐? 이렇게 안 나가냐? 뭐 이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이거 물어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그런 기사가 왜 나왔겠어요? 저는 이상합니다. 아유, 왜 그런 기사 왜 그거는 나왔겠어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알 수 없는 그렇죠. 기사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아니 그 뭐 트럼프에 물어볼 것도 아니고 통화 중앙일보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거의 없죠.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네. 그거 왜 흘렸겠어요? 군불 떼는 거죠. 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네. 사람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거의 신처럼 추앙하는 네. 그 국적은 우리나라인데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뭐 거의 동격으로 추앙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제왕님께서 대선 출마하냐고 물어봤다. 근데 그 내용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확인을 못 해줍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 두 아무도. 사람이 한 거니까. 예. 물론 뭐 통화할 때 배석자가 아주 극히 소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 정말 몇 사람 빼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신문 일면에 톱 기사로 나왔어? 그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가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 네. 건데 그만큼 계속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출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네요 지금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물어보고 이런 관심을 표명했다라는 건 과거로 따지면 명나라 황제께서 네. 조선의 그렇죠. 왕세자나 왕할 때. 세자 중에 한 명에 네. 네가 왕이냐? 뭐 이렇게 네가 왕 되냐? 왕태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처럼 호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보도가 되고, 한덕수 대행이. 근데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그 경선을 통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본선도 그렇고. 근데 나가게 되면 이게 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이 처음에 1차 컷오프에서 네. 4명을 추리고 네. 2차에서 2명을 추려서 결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둘이 이제. 예, 일단 간으로 발표가 네. 됐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말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은 4등 안에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있겠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4명, 네 명이 네 자리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4명이나 2명 네.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겠다. 뭐 그러면서 선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선거 구도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당내 경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구도는 확실히 변하는 것이거든요. 구도가 변할 거다. 예.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대선 관리하는 게 지금 주요 목표여야 되는데 근데 한교안 또 대행이 떠올라요. 한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아니었거든요. 정말 뭐 당시에 박한철 헌법재판관 소장도 임명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은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새로 평가해 보면 대행은 딱 저 정도 하는 게 맞다. 뭐 대선 관리 잘했지 않습니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때는 정상이었죠. 네. 네. 예, 참 한교안 지금 전 의원도 한교안 전 총리도 나올 것 같던데요, 이번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이번 선거가 뭐 쉽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의힘? 어차피 아무도 안 될 거니까. 몸값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18명, 20명 가까이 언급된 거. 첫 번째 부류는 네. 대선 이후에 당권을 접수하기 위한 발판으로. 당권.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그다음 열릴 전당대회.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전당대회를 대선 끝나고 나면 곧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대선을 치렀던 탄력으로 당 대표는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최근에 우리 정치판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네. 그게 그걸 노리는 부류가 하나 있고 아하. 두 번째 부류는 지금 광역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쉽게 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재선하려고. 예.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한 그러네요. 출마자들이 좀 예. 몇몇 보이고 예. 세 번째 부류는 아직 광역 단체장은 아닌데 체급을 높여서 광역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그 아. 정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이번 대선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 당권 그렇죠. 아니면 네. 지선에 지금 관심을 두고 그 가는 다음 것이다. 단계가 목표죠. 예, 목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화제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김건희 조사 언제 되는 겁니까? 포토라인에 씁니까 이제? 조만간 되지 않겠어요? 예. 조만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수뇌부, 네. 검찰 수뇌부라고 할 때 그냥 두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의 수뇌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검사장. 그러니까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 예. 예. 그 두 사람이 가장 핵심인데, 근데 두 사람 다 그다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작 됐어야 될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늦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경찰도 있고 지금 공수처도 그렇죠.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환을 피할 수 없다면 검찰이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죠. 음. 그리고 과거 같으면 벌써 대대적인 수사, 뭐 그렇죠.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하. 전격적으로 수사가 했었죠. 바로 됐어야죠. 원래 검찰 네. 속성상 이제 죽은 권력이잖아요. 네. 죽은 권력이면 빨리 해서 조직 보호 차원도 있는 거니까 네. 검찰 조직.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심우정, 특히 이창수 두 사람은 윤석열과 개인적 관계가 되게 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 전체를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고 있는 거죠. 예. 자, 명태균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명태균이 1심 6개월인데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지금 풀려난 상황이고 또 최근에 명태균 최측근이 홍준표하고 명태균 통화하는 거 이거 목격했다. 진술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풀려난 시점도 저는 조금 놀랍고 앞으로 대선에 어떻게 작동이 될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과의 접촉도 훨씬 해도 되죠. 자유스러울 수 할 것 있고,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 직접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구 안 시키더라도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겁니다.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예. 명태균 씨 보면 그 개인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좀 참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라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특히 형사 재판, 형사 네. 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기소된 명태균, 김영선 의원의 혐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한테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정치자금법이죠. 예. 그리고 뭐 세비 반띵 이른바 그거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에요. 네. 아니 이거를 구속 상태에서 6개월 안에 못 끝낸다고 이런 재판을 지금 추가 기소된 건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간단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구속 만기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끝내야지 재판을. 끝냈어야죠. 이런 사건이라면. 네. 네. 아니 이거를 6개월 다 되도록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원활치 않고 그 안에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서 보석으로 내준다? 아니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증인 신청 같은 거 너무 많이 하고 많이 채택된 거 아닙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문제죠. 아. 저는 지금 내란 수계를 구속 취소한 결정뿐만 아니라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도 네. 제가 보기엔 재판 진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굳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1심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을 채울 것 같으니까 보석으로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이 재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군요. 지금 보면 네. 그 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니 이것들은 갑자기 뭐 실력이 없어진 건지 원래 실력이 없던 건지 네. 어떻게 재판이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력이 없진 않은데 저희도 뭐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 끌겠다 싶은 재판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좀 빨리 신속 기일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뭐 주구장창 시간 끌어서 그러면 변호인도 알고 검찰도 알고 법원도 알고 다 알고 그냥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이상 네. 그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된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사실은 뭐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 이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재판 지연이 점점 심해지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 중에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을 만해요. 그만큼 법원 전체적으로 끼친 그 폐악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지금도 해결 못하는 지금의 대법원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네. 재판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